네. 네. 편안하게 지누스에서 주무시고 예. 아침에 일어나서 운조 커피 한 잔. 딱 세트라고 보면 되겠군요. 그렇죠. 예. 저녁에는 루가오티. 그렇습니다. 지누스, 운조, 루가오티, 지운룩으로 오늘 하루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침은 항상 이분과 함께 또 시작을 해봐야죠. 네. 3프로 TV의 보배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아니 뭐 얼마나 일을 시키려고 아침부터 네. 이러세요. 안녕하세요. 3프로 TV의 권순우 팀장입니다. 근데 반갑습니다. 라인 너무 만든다, 정프로. 뭐가요? 라인. 라인? 응? 정라인을. 아, 아이, 500까지는 좀 심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아무리 봐도 저 대체 휴일인 10월 4일 날 이직시키려 그러시는 것 같아요. 10월 4일이 대체휴일이에요? 10월 3일이에요. 잠깐만. 1일이 토요일. 언제까지 놀라고 그래? 아, 정말 머릿속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는 거야? 악마가 씌었어. 마귀가 씌었어. 4일을 왜 놉니까? 혹시 노동청 관계자들 보고 계시면 저 좀 살려주십시오. 노동청인 줄 아시고. 아 아니구나. 예 그러네요. 경찰청부터 가야 되니까 그런 얘기 하지도 마세요. 10월 3일이군요. 네, 3일. 대체 휴일이 아니고. 예. 네. 자, 어디 여행 가려고 티켓 끊어놓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조심하세요. 알겠습니다. 4일 새벽부터 나와야 됩니다. 네. 자, 우리 권순 보배 같은 우리 권순우 팀장님, 오늘 첫 번째 뉴스는 뭘 준비했을까요? 그 애플이 아이폰 14의 증산 계획을 철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애플이 원래 한 9천만 대 정도를 만들려고 하다가 거기에 더해서 한 600만 대 정도 추가 생산할 예정이었거든요. 근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이 좀 위축이 되면서 그런 결정을 좀 내렸다고 합니다. 이게 원래 사전 예약 기간에는 꽤 잘 나갔어요. 네. 딱 예약을 할 때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이거 많이 산다 그러는구나. 그래서 역대급이다 이런 얘기 많았는데. 네, 그래서 이거는 좀 증산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좀 하고 있었는데 이게 사실 그 중국에서만 하더라도 사전 예약 이후가 하루 만에 24시간 만에 막 200만 대가 계약이 되는 등 굉장히 이거는 잘 될 거다라고 좀 기대를 했던 거죠. 근데 막상 판매를 시작을 했는데 예약했는데 안 사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근데 보통은 예약하면은 사가잖아요. 그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예약하고서 금방 나오니까. 네. 근데 차는 안 사가는 경우가 좀 있어요. 차는 그러니까 여러 대 해놓고서. 예, 그 한 10만 원 걸어놓으면은 이렇게 여러 대 그냥 걸어놓고서 그리고 차는 한번 출고되는데 보통 뭐 3개월, 짧게는 3개월, 길게는 뭐 1년도 걸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전 계약을 철회하는 경우가 많은데 스마트폰이 이렇게까지 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근데 스마트폰 계약들이 철회가 되고 그게 중국에서 많이 되면서 이게 중국의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아이폰 판매에 차질이 생기겠구나 싶으니까 이거를 철회를 한 걸로 다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내 아이폰 14 시리즈 판매량은 9월 16일부터 18일 때까지 98만 7천 대, 전작 대비 한 10% 정도 줄어든 수준이고요. 줄었어요? 예. 올해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는 지난해보다 한 6.5% 정도 감소할 걸로 보입니다. 전체 스마트폰. 예. 네. 근데 이제 애플이 증산을 철회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니까 일단 홍하이, 폭스콘 주가가 한 3% 정도 네. 떨어졌고요. 여기에 더 크게 막 떨어진 데가 우리나라 LG 이노텍. 여기가 이제 카메라 모듈 하거든요. 네네. 무려 10.5%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중국 내수 시장에 대한 우려를 굉장히 크게 만들었던 뉴스예요. 그러니까 애플의 판매량 자체도 스마트폰 판매가 좀 잘 안 되니까 이제 한국도 쉽지 않겠다 이런,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도 들게 하면서도 집중적으로 판매가 철회됐던 곳이 중국이다 보니까 중국의 내수 판매가 좀 안 좋은가 보다. 내수 시장 그러니까 수요가 둔화됐나 보다 하는 거고, 세계은행이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5%에서 2.8%로 낮췄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는 원래 경제 성장률을 정확하게 전망하기로 유명합니다. 네. 잘 아시죠? 전망이 아니라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는 맨날 경제 성장률 그러니까. 전망치 하고 나면 이렇게 낮추는데 네. 중국은 경제 성장률 전망하면 맞춥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중국 정부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5.5% 정도 되는데 아까 세계은행의 전망치가 2.8%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정부가 올해도 그 전망치
전망치를 맞춘다는 표현이 똑같은 단어인데 좀 다르게 들리긴 하네요. 네. 올해도 자기들의 전망치를 맞출 수 있을지가 궁금해지는 거고. 전망치를 우리는 맞추는 거고 거긴 전망치에 맞추는 거고.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번에는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세계은행이 전망하는 건 2.8인데 네. 중국의 전망은 5.5니까 네. 이거를 과연 어디쯤에서? 중국이 이번에도 맞출 수 있을까라는 거에 관심을 좀 두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의 성장률이 1990년 이후 32년 만에 아시아 개도국 기준 평균치보다 낮게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는 네. 겁니다. 그리고 이게 위안화 가치의 마지노선을 이제 이른바 포치라 그러거든요. 달러당 7위안. 그렇죠. 근데 이미 뚫렸잖아요. 그리고서 이게 인민은행이 그 시장 개입에 들어갔습니다. 2018년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시장 개입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그 외국 금융기관들이 위안화 선물한 거래할 때 그 외환 위험 준비금 비율을 20%로 끌어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외환 위험 준비금. 그냥 단순하게 보시면 네. 위안화 약세에다가 베팅하려면 증거금 20% 내고 해. 그러니까 이제 뭐 거래 비용을 굉장히 높이는 방식으로 위안화 숏을 못하게 하는 그런 조치입니다. 이런 조치까지 근데 이게 참 애플이 지금 600만 대를 증산을 안 하기로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애플은 괜찮아요. 정작 애플은 괜찮아요. 이게 애플이 이번에 판매된 것들의 라인업을 보면은 가격대가 높은 프리미엄 라인업이 잘 팔렸어요. 네, 네, 네.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자신들의 가격에 대한 비용 부담을 전가할 수 있는 프리미엄 브랜드들은 이런 약세에도 그냥 괜찮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판매 대수가 줄어들면은 카메라 모듈 같은 건 덜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야, 우리 비싼 모델 잘 팔렸으니까 니네 판매가 올려줄게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협력업체들은 안 좋아해요. 근데 여기다가 또 뭐 3프로 TV도 영향을 받을지는 모르겠는데 인앱 결제 가격도 올린답니다. 아, 예를 들면 옛날에는 뭐 10달러짜리 앱 이렇게 해갖고 결제하면 뭐 30% 떼갔는데 그걸 40% 50% 이렇게 올린다고요? 40% 50% 그렇게 올리는 건 아니고 티어가 쭉 나눠져 있어요. 네. 근데 그 티어가 나눠져 있는 것들을 올린다라고 이제 개별 업체별로 티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개별 통보를 받았을 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거기다 시스템 바꾸고 뭐 할 때 다음 달 5일 정도까지 협상을 한다 그러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애플은 더 내라면 더 내야지. 애플 스토어 앱 스토어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사실 구글은 안드로이드에 플레이 스토어가 있긴 하지만 네. 그래도 이제 한국 국산 원스토어는 어떻게 돼? 원스토어. 앱마켓 원스토어가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는 그래도 누가 한쪽이 올리면은 다른 쪽으로 도망갈 구멍이라도 있잖아요. 다른 근데, 나라 없다는 거죠. 근데 애플은 없죠. 애플은 앱스토어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가격을 또 인상을 한다 그러니까 콘텐츠 업체들이 반발을 하겠지만 뭐 어쩌겠냐. 어쩌겠냐. 나는 원스토어 쓰려고 그래. 못 써요, 형님. 왜? 네? 애플은 애플 쓰시잖아요. 애플 기계로는 원스토어를 못 쓰는 거야? 앱스토어밖에 안 되죠. 앱스밖에 안 될 거예요 아마. 바로 바꿔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어폰 사야지. 이 부분에서 이제 애플 좋게 얘기하면 애플처럼 브랜드 파워가 강하고 소비자에 대한 로열티가 강한 그런 회사들은 이런 약세 수요 둔화 시장에서도 가격 전가를 하면서 유지가 되고 판매 대수가 줄어들더라도 단가를 올려서라도 대응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그렇지 않은 회사들은 조금 더 안 좋다. 만드는 뭐 생산이나 아니면 저 부품 회사들은 타격이 좀 있다 이거죠. 그렇죠. 거기에 이제 콘텐츠 업체들도 타격을 타격이 입게 될 수 있죠. 그래요. 예. 네. 네. 자, 두 번째 뉴스는요. 요새 글로벌 시장에서는 영국이 제일 핫합니다. 안 그래도 그 파운드와 뭐 폭락한 문제 때문에도 정말 난리가 났었는데 네. 이제 물가가 높은 상황에서 뭐 감세를 한다, 뭐 성장 정책으로 한다 그러면서 파운드화가 폭락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IMF가 심지어 가서 감세 정책 좀 철회하면 안 되냐라고 권고를 하기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영국의 영란은행이 결국에 시장 개입에 나섰는데 이게 주가 차트, 그러니까 환율 차트 보시면은 이게 파운드하고 이제 달러 차트거든요. 여기 쭉 올라가는 모습 보이잖아요. 이게 또 개입한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개입을 했냐면은 가격이 추락하는 장기 국채를 무한정 사들이겠다라고 밝혔어요. 이게 양적 완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채권을 다 사들이게 된다는 건 시장에 돈을 푼다는 건데 네. 지금 시장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있어갖고 물가가 오르는 게 걱정인데다 그 와중에 갑자기 감세 정책을 한다고 시장에 돈을 풀더니 이번엔 영란은행이 나서서 국채를 무한정 사들인다고 또 돈을 푸는 모양새예요. 영국이 돈을 자꾸 풀어요.
금리는 계속 올려서 돈을 줄였는데 예. 감세를 한다 그래서 돈을 풀었고 예. 좀 시장에 혼란이 생기고 파운드가 완전히 망가지는 거 아니야라고는 우려가 생기니까 네. 이번 다시 QE를 해. QE로 양적 완화로 또 대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제 파운드와 완전히 박살나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가 있다가 그래도 영란은행이 좀 뭐 어떻게 버텨보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게 좀 파운드가 조금 오르는 모습을 보인 거예요. 아니 근데 QE를 하면 파운드가 많이 풀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원래 파운드 강세 요인이에요, 그게? 아니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아니 돈을 푸는데 파운드. 제가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결국은 고육지책이라는 호평이 많아요. 네. 이게 인플레이션 억제한다고 돈을 줄였다가 그 다음에 국민들 좀 싫어하고 그런다고 해서 성장 정책으로 선회하고 감세 정책으로 선회했다가 네. 그러다 파운드화 폭락하고 나니까 또 돈 풀어가지고 이걸 막겠다가 네. 그러니까 이게 그 파운드화가 완전히 박살나는 거 아니냐라고 우려가 컸기 때문에 네. 그러면 완화 정책을 통해서 아예 박살나진 않겠구나라는 것 때문에 안도를 조금 했다가 근데 이게 안도할 문제인가? 라는 생각이 드니까 좀 완전히 멘붕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환율이 오르는 요인들 보면 당연히 이제 공급이 줄어드니까 저 돈을 중앙은행에서 빨아들이면 당연히 이제 수요 공급에 의해서 파운드화가 올라갈 텐데 예. 이번에 풀었으니까 내려가는 게 당연한데 워낙 경기가 안 좋을 것 같아서 돈을 푸는 게 영국 경제를 잘 좀 버티게 할 것 같아서 그 나라 경제가 강하면 또 이제 파운드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아니요. 그렇게 그런 거예요? 아니요. 그 정 대표님처럼 네. 깊은 사고를 한 게 아니고요. 그냥 오늘 당장 망할 것 같았는데 오늘 당장은 살 것 같아서 오르는 거예요. 이런 거죠, 사실. 왜냐하면 경제가 지금 좋아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뭐냐면 네. 영국 국채 금리가 치솟았잖아요. 예. 그 영국 국채 금리가 치솟는다는 건 영국 정부에 대한 신뢰하고 딱 연결돼 있는 거잖아요. 예. 영국 정부가 발행한 영국 정부가 보장하는 채권의 가격이 폭락한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사버려. 예. 그러면 채권 매수를 사버리면 일단 채권 금리는 안정되는 효과가 있겠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게 금융시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번 그 일종의 이런 발작 위기는 채권 금리가 안정되면 상당히 진전이 있게 이렇게 해결된다. 이제 그거에서 실마리를 찾은 거죠. 영란은행이. 그러고 싶어 하는 거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 근데 이게 영국의 투자은행 하그리브스 랜스다운의 선임 분석가는 BOE가 정책을 뒤죽박죽으로 하고 있다. 완전 발진자죠. 정치적으로 정책 선회를 꺼리는 정부가 완강히 버티고 있는 데 대한 좌절의 흔적이다. 영란은행의 조치가. 그러니까 뭐 혹독합니다. 이게 엘레안츠의 수석 경제 고문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해야 하는 일과 반대인 만큼 정책 일관성 결여를 부각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우스꽝스러운 개입, 왜곡된 자산 배분으로 출구 찾기가 더 어려워졌다. 그러니까 이 뉴스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영국 어쨌든 시장은 반응 좀 했어요. 네, 일단 언발에 오줌은 넣습니다. 네네네. 그래가지고 얼어 있는 거에 녹이긴 했는데 다시 얼게 눈에 보이긴 한 정도 상황이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는 네. 또 다른 뉴스들을 몰고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전국도 지금 뭐 벌써 조기 총선 얘기 나오더라고. 영국이요? 노동당의 지지율이 40%대고 예. 보수당은 20%대 지금. 양당제에서. 거기 총리 뽑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근데 영국이 그래도 뭐 막연한 믿음인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금융 강국 아니에요? 전통도 좀 있고. 그렇죠. 네. 네. 근데 최근에 어떤 정부도 그렇고 좀 혼란스러운 모습을. 한번 지켜보시죠. 네. 어쨌든 뭐 그 미국 얘기할 때 또 반응을 했다고 하니까. 자, 세 번째 뉴스 가죠. 그 11조 원 증시 한정 펀드 카드를 쓸 우리 정부가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영국이 지금 완전히 갈팡질팡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긴 했는데 그게 사실 중국의 시장 개입 얘기도 아까 좀 전에 한번 드렸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일본도 시장 개입했고 우리나라도 시장 개입했습니다. 미국 중심의 강달러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라는 거를 글로벌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막상 달러가 너무 많이 빠져나가고 환율이 올라가 버리니까 각국 정부가 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자 도생의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도 이제 어제 전해드렸죠. 슬슬 뭔가 좀 시동을 거는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이제 증시에 힘을 보태기 위한 정책들 카드도 이제 슬슬 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외국인이 주식을 팔고 나가면 우리나라 환율이 또 약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증시 안정도 매우 중요한 환율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시 안정 펀드 재가동을 위한 작업에 착수를 했는데요. 이게 증한 펀드 같은 경우는 시장에 대한 부양책이잖아요. 그래서 발표할 때까지 웬만하면 이거를 정보 보안을 되게 지켜요. 이게 증시 안정 펀드가 들어가는 타이밍에 시장에 딱 줘야 되고 만약에 증한 펀드로 돈 밀고 들어올 거다라고 소문 다 나면 거기에 선취매하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이미 두세 번 증권 유관기관들 만나갖고 회의를 가졌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증한 펀드 지금 할 거다라는 얘기를 먼저 했던 거는 뭐 외환 시장으로 따지면 실개입 들어가기 전에 구두 개입 먼저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왜 그런 구두 개입이 필요하게 되냐면은 증한 펀드라는 거는 증권회사들이 자금을 조성을 해서 그 돈을 모아가지고 그걸로 증시를 안정시키는 그렇죠. 주식을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캐피탈 콜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가격을 정해놓고서 돈 주세요 살 겁니다. 그럼 돈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출자 기관들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거 진행을 할 때 우리 오케이까지 되고 나면 그쪽 각 회사별로 이사회 열어서 우리 출자합시다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네. 그래서 이미 미리 이제 얘기를 하게 된 거고 이게 사실 그 11조 원을 만들었던 거는 코로나 때 만들었던 건데 이게 V자 반등했잖아요. 안 네. 썼죠. 그러니까 안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뭐 캐피탈 콜이니까 다 불러들였던 건 아니고 1,200억 정도 있다는데 그 이거를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해산을 시키지는 않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빨리 진행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있는 거죠, 실제로. 예. 거기에 더해서 공매도 금지 관련한 것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매도 금지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 공매도 관련한 정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때 공매도는 지수가 하락한다라고 해서 금지시키는 조치가 아니에요. 근데 이게 변동성이 엄청나게 커지면 이게 급락을 하거나 이런 단기 시장의 변동성이 생기면 잠시 안정. 순간적으로 땅 때려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이 이제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는 측면이 한 가지가 있고 네. 또 하나는 증시 안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자사주 매입 요건 완화, 증권사 반대 매매, 담보 비율 완화 이런 것들에 대한 조치들을 이미 취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쓸 수 있는 카드가 증한 펀드하고 공매도 금지 정도가 남아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더해서 채권 시장 오늘 뭐 시간이 지났네. 채권 시장에서 한국과 그러니까 정부와 한국은행이 국채 시장 안정을 위해서 5조 원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네. 국채 그냥 실매입하는 거죠, 국채를. 기획재정부가 2조 원, 한국은행이 3조 원. 이거는 그러니까 채권 시장 개입하는 거. 좀 전에 단순 말씀드렸던 거는 주시장 개입하는 거. 이전에 했던 거는 환율 시장 개입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줄지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 플러스 한 개만 더 하면 네, 안 돼요? 플러스 한 게 뭐예요? 이거 너무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가정상으로 너무 화가 나는 뉴스인데 어제 율촌화학이 GM과 LG엔솔의 합작회사인 얼티엄셀지에 1조 5천억 원 규모의 초대형 공급 계약을 맺었어요. 네.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한 뉴스거든요. 네. 그러니까 율촌화학이 원래 뭐 하는 회사냐면은 라면 봉지 하는데. 농심 라면 봉지 만드는 회사예요. 그 알루미늄 그런 네. 거죠? 예. 네. 근데 요 라면 봉지 기술을 가지고 뭘 하려 그랬냐면은 우리나라 배터리 파우치 배터리 만드는데 이게 봉다리 있잖아요. 네. 그 봉다리 만드는 걸 하려 그랬는데 이 봉다리 만드는 게 진짜 어려워요.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의 80% 이상을 일본 업체 두 군데서 과점하고 있어요. 아, 그 봉지가? 못 만들어요. 그래. 일본이 만약에 이거 수출 규제하잖아요. 우리나라 배터리 못 만들어요. 어. 근데 이거를 드디어 율촌화학이 납품을 하게 됐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되게 좋은 기사인데 와 이게 공시가 나오자마자 마이너스 22% 마감했거든요. 왜? 근데 이 고점 대비로 해서는 마이너스 30%예요. 뭐예요? 그럼 왜 떨어진 거예요? 이게 6월 달에 19,000원이었는데 9월 달에 38,000원 됐다가 어제 42,000원 찍고 딱 발표하니까 28,000원. 아, 또 2배 넘게 갔다가 갑자기 뉴스 나오자마자 폭락했다는 건 저는 이거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의 전형이군요. 그건지 아니면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파는 정도라고 보기에는 꽤나 오래전부터 추세를 이루고 있었고 딱 그 타이밍에 바로 이렇게까지 떨어진 부분은 미공개 정보 이용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정황상. 뭐 권 기자가 한번 저 취재를 한번 해보세요. 예, 예.
네. 신고가에 5만 원 돌파할 때 5만 원에 따라 살 수 있나요, 우리? 내가요? 5만 원이 다시 내려가서 2만 원까지 와서 2만 원 떨어지면 신저가예요. 거기서 고무해서 쓸 수 있나요? 주식시장에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주가의 기본적인 움직임 그리고 투자하는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내가 팔면 오르고 사면 떨어진다고요? 주식에 대한 공부가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주가를 만드는 투자자의 심리를 모르기 때문이죠. 하락장의 공포를 이기는 5가지 실전 투자 심리 전략. 박병창의 돈을 부르는 매매의 심리에서 지금 확인하십시오.